방금 소개받은 고석권입니다. 제가 저는 전공 과목이 신경과인데요. 신경과는 뇌졸중도 보고 치매, 파킨슨 이런 질환들을 보는 과인데 전혀 저희 전공과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병원장 해가지고 병원 행정에 관련된 그런 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좀 이상한 자리에 와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은 이상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를 보니까 제가 좀 외람될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드는데 그냥 단순히 어떤 이걸 소개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왜 이 컴퓨터를 공부하게 됐는지 그것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아마 그런 것들이 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이를 셋 키우는데요. 중학교, 초등학교 2명이고 집안에도 자양들께서는 교장으로 퇴임하신 분들도 있고 조카들은 초등, 중등 이렇게 교사로 재직도 하고 형님 같은 경우는 대학에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돼서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웹 브라우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드 포워드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스크래치라고 이렇게 MIT에서 만든 교육용 프로그램 보면 무드 포워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땄고 요즘에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방학 때 학교에 나가가지고 스크래치 교육을 받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긴 하지만 굉장히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썼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오정원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이게 가야 되나 그런 자리 고민 좀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혹시 이게 코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도 코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도 이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섞기도 했고요. 근데 또 코딩을 공부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코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코딩이 쉽지는 않은데 이게 지금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정말 데이터 과학 혁명이라고 부를 만큼 우리 사회가 크게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서 만약에 바뀌었을 때는 정말 이게 뭔가의 게임의 판을 다룰 수 있는 것이 코딩 기술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코딩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생각해보자 그런 거고. R이라고 하는 것들은 워낙에 대학교에서 통계학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이고 그렇게 개발이 됐는데 지금에 봤을 때는 어떤 이런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는 소개해드리겠지만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도구다. 그리고 대학 데이터 과학에 있어서 어떤 필수 언어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로 가는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도하게 될 이 사회의 어떤 중요한 일원이 되기 위한 어떤 그런 중요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정말 계산기로도 손색이 없고 뛰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제가 이 R을 저는 이 R을 배우면서 컴퓨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R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제가 전공이 그러니까 저는 전공이 간질입니다. 요즘엔 뇌전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신경과에서 세부 전공을 따진다면 우리가 뇌졸중에 락인 신드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뇌간에 이제 있는데 우리가 그 뇌간에 이제 피를 공급하는 어떤 기저 동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로는 이게 생길 때 이제 좀 터져서 우리가 이제 뇌교의 그 앞에 이 뇌교를 절단해 봤을 때 앞부분은 운동신경이 내려가고 뒷부분은 이제 감각신경들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뇌출혈이 이제 발생을 해버리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들어오는 모든 감각들은 이제 다 가능한데 이 운동이 전체가 셧다운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환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눈도 뜨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눈을 벌려서 이렇게 눈이 이제 상하로 움직이는 그거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환자하고 소통을 하게 되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거의 많이 사망을 하고요. 저 정도 되면 정말 이제 서바이벌 한다고 그래도 굉장히 불행한 상태죠. 그러니까 내가 멀쩡해 정말로 말짱한데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는 이 상황이 되면 정말로 답답한 거죠. 근데 이 락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제가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이거 말고는 많지만 혹시 새 컴퓨터에 MS 오피스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지금 병원에 있다 보면 컴퓨터 하나 사면요 반드시 MS 오피스를 깔아달라고 뭐 할 건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 해야지 된대요. 그래서 이게 마치 컴퓨터를 하나 사면 그게 마치 MS 오피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이게 좀 충분히 제가 매달 쓰니까 키노트도 있고 MS 오피스의 파워포인트도 만들 수 있었지만 굳이 이제 브라우저를 사용한 이유는 이게 우리 좀 생각을 좀 바꿔보자. 이게 정말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키노트 정도까지 하면 조금 더 많이 하는 사람이고 대부분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생각하죠. 그나마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폰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서 맥이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는 윈도우즈 컴퓨터를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이게 어떤 우리의 민주적인 생각하고도 많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이제 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길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우리가 윈도우즈 사용하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아마 제 생각에는 한 92%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되려면 MS 오피스, 윈도우즈 60%, 맥 한 20-30%, 나머지 리눅스 이 정도 되면 정말 민주적인 사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HTML 웹페이지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 생각에. 근데 혹시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로 그래도 소프트웨어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제 그러시니까 이 정도는 알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간단한 에디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아주 간단한 HTML 우리가 웹페이지라고 하는 거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제 생각에는 한 96% 우리나라 국민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뭘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디펜던시가 걸렸느냐? 이거는 이제 이 IT 기업들이 큰 어떤 우리가 거기에 걸려 있죠. 우리가 밴드 락인이라고 이제 하는데 예를 들면 맥을 쓰는 사람들은 아이폰, 맥, 그 다음에 아이패드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쓰고 MS 윈도우 그거 이제 다 이제 그 안에서만 놀게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딱 가둬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가려면 이 바꾸는 어떤 이 스위칭 코스트를 확 높여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 그게 이제 밴더 락인 전략이 아주 이 마케팅 전략에서 중요한 전략이죠. 그래서 MS 오피스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가 정말로 처음에 윈도우즈 3점 몇 이렇게 이제
공짜는 아니지만 무긴하에 전부 문을 퍼져버리니까 우리는 그게 공짜인 줄 알고 다섯부터 거기에 적응이 돼서 그 다음부터 돈을 받기 시작하니까 정말 좀 황당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 락인에 걸려있다는 거를 깰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컴퓨터를 공부하게 됐냐면 저도 6년 전에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즈를 사용했고 MS 오피스를 사용했고 그냥 인터넷 할 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제 사용을 이제 했죠. 뭐 더 별다른 거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해봐요. 저희가 이제 병원에 그 오더 전달 시스템이라든지 EMR 차팅하고 이런 것들 정도만 있었는데 그 R은 이것보다 조금 전에 좀 알긴 알았습니다만 그 R은 처음에 통계 공부하기 위해서 조금 배웠던 것이고 근데 이제 어떤 책이 나왔냐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니콜라스 카라는 사람인데 최근에 작년에 이제 유리 감옥이라고 하는 책도 이제 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그 IT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이 비판한 것이 이제 구글이었는데 구글에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구글의 그 락인 전략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을 하게 되면 뭐 요즘에는 그런 비판이 있고 나서 좀 달라졌지만 이게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내가 지메일을 사용하고 구글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걸 굉장히 추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A라는 사람이 똑같은 단어를 서칭할 때 A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화면하고 B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화면이 다르게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쇼핑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이 사람이 뭐에 관심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이 뇌라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뭔가 우리가 새로운 거를 접하면서 외연을 확장해가지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수양이 돼야지 되는데 계속 맴두니까 자기가 점점 외고집처럼 이게 돼가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들이 뭐 정말로 불행해질 거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많이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뭐 저 사람이 이제 IT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도 하고 최근에 이렇게 유리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에 로봇이라든지 무인 자동차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도 하고 이런 하지만 이분 굉장히 IT에 뛰어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저런 책이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그럼 그러니까 컴퓨터를 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주변에 보니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 거의 우리나라 회사들도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부는 다 IT 쪽에 다 집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느꼈죠. 이거 제가 모르고 있구나. 정말로 이거를 가치 판단을 이제 할 수 있는 내가 지식이 이제 결여가 됐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공부를 이제 했는데요. 그래서 혹시 뭐 저런 책을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제 마샬 맥클리언이라고 그냥 미디어에 의해 저 사람이 무슨 뭐 언론하신 뭐 좀 그런 쪽에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그쪽에서는 교과서처럼 여기는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기서 어떤 우리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도구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인간의 확장으로서 어떻게 확장된 어떤 식으로 우리 인간을 확장시키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않으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의 확장이라는 그런 중요한 단어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해한 책이긴 한데 굉장히 인사이트풀하고 저분이 이제 뭐 지구촌 이런 그런 단어들을 또 처음 이제 만들어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컴퓨터라고 하는 미디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렇게 큰 문제겠구나 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확장이라는 단어는 이따가 이제 다른 교수님이 우리나라 교수님이 쓰신 책에도 중요한 화두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제가 생각의 과목으로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윈도우즈, MS 오피스, 인터넷 익스플로러 절대 쓰지 않아. 그래서 딱 이제 쓰지 않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걸 좀 벗어나보고 싶다. 그 당시만 해도 왜 이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에 그 전쯤에 그런 프로가 있어요. 중국제들이 하도 막 들어와가지고 우리 생활에 막 끼어드니까
텔레비전 프로 중에 중국제 없이 살아보기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중국 제품 없이 살아보기. 그래서 나도 그런 걸 좀 본따서 이거 없이 좀 살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전에 조금 알았던 R을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을 공부하다 보면 거기 이제 그 매뉴얼들이 그 레이텍이라고, 레이텍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한 분 계시네요. 이게 이제 굉장히 역사는 오래됩니다. 사실은 그 우리가 워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이제 그 스탠포드 대학의 이제 도널드 크누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컴퓨터 과학자인데요. 그분이 이제 그 만들어낸 조판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워드 프로세스가 그거를 이제 좀 더 쉽게 만드는 게 워드 프로세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건 저는 주로 이제 이 수식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경제학 뭐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저거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배우기가. 그래서 이제 저걸 이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저렇게 좀 어렵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은 웹을 공부하기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HTML의 구조나 레이텍의 문서의 구조나 거의 비슷한. 그리고 이제 웹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 그리고 맥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맥 관련된, 맥은 이제 리눅스나 맥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유닉스 계열의 이제 컴퓨터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고, 제가 공부하는 방식은 열심히 읽고 쓰고 암기한다, 그리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로 해본다, 요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 잠깐 했습니다. 그러면서 6년 전에 이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럭키하게 그게 그 6년 동안의 시대가 많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공부하면서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이제 바라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사회 중심적인 그런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지만, 이게 중심적인 그런 그 화두로 이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모든 학문들이 데이터 학문으로 데이터 과학을 이제 수렴하는 현상들이 보이고, 심지어 회사들조차도 정말로 이 데이터 회사로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목격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사실은 제 소를 키우셔가지고 저를 대학에 보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일은 안 하시지만, 전 집이 제주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 안 쓰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정도, 60, 70마리 정도 키워서 이렇게 하는데, 이 목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다음 비디오 잠깐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에 보면 저도 잘 모르는데 발정을 하면요, 그러니까 암소들이 이제 발정을 하게 되면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수의사를 불러서 인공수정을 시키거나 이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를 새끼 낳게끔 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그 소들의 행동을 보고서 발정됐다, 이제 수의사 불러야 되겠다, 이제 그런 그 기억에 이제 많이 남는데, 요즘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MS 오피스 윈도우즈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했던 빌드라고 하는 애저를 이용하는 건데, 자기네 공부를. 그래서 이제 그 발목에 피도미터라 이제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일본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서 MS 오피스의 애저에 있는 그 클라우드 내에 있는 그 계산 인공지능 하는 애가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발정이었다라고 해서 주인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죠, 그죠? 이게 저 보면서 세상이 정말 바뀌었다. 옛날에 아버지가 그게 잘 보면서 이제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또 여기 뒤에도 잠깐 이제 나옵니다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시간 타임을 제대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인공 수정을 하게 되면요, 숫소를 많이 낳게 할지 이제 암수를 많이 낳게 할지 이런 것들도 이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R은 이제 R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1996년도, 90년도 중반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오클랜드 대학의 두 통계학 교수님들이 이게 세상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나왔는데요. 그 전에 이제 S라고 하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분석 언어인데, 그 S를 모차로 해가지고 좀 더 변형시킨 R. 그래서 이게 통계, 많은 분들이 이제 통계와 관련해가지고 R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지만, 실은 이제 우리가 SES라든지 SPSS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통계 패키지인데 반해서 이거는 통계 패키지가 아니고요. 이게 데이터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고유한 언어를 이렇게 봐야 되고, 그게 이제 데이터 분석에 특화되어 있는 언어. 이제 그래서 우리가 TOB 인덱스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개발자들이 이제 얼마나 많이 쓰는지에 대해서 통계를 내고 있는데, 매달 나오는데 매번 이제 한 20위권 안에 듭니다. 20위권 안에 든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쓴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세어보진 않았지만 무슨 컴퓨터 언어가 한 200, 수백 개 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정말로 아쉬운 건 우리나라 분이 만든 건 없다라고 정말 아쉽지만, 일본만 하더라도 루비 이런 언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훌륭한 학생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만이 만드는 그런 언어를 갖게 되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 TOB 인덱스에도 굉장히 높은 순위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언어가 이제 장단이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 전공하시는 분들이 만든 언어가 아니고 통계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컴퓨터 전공하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쉽게 접근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히려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하기. 그래서 굉장히 컴퓨터 하는 분들은 오히려 어렵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통계학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통계학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수학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프리소프트웨어고요. 완전히 프리입니다. 그래서 주로는 통계, 스태티스티컬 컴퓨팅하고 그다음에 그래픽이 이제 강력하고, 크란이라고 해서 CR Archives Network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이제 크란이라고 구글에 쳐보면 제일 먼저 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쉽게 다 다운로드 받고,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150메가 정도 될 겁니다. 처음에 베이스는. 그래서 굉장히 라이트 웨이트고, 그래서 이게 언어적 특성으로 보자면 인터프리티드 언어이고, 이제 컴파일하지 않고요. 인터프리티드 언어이고, S 랭귀지를 모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전문적인 거지만, 이 S 랭귀지는 다이나믹 스코프라고 하는 어떤 변수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얘는 렉시컬 스코프라고 하는 걸 이제 사용을 하고, 우리나라는 많이 쓰진 않지만, 우리가 컴퓨터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스킴이라고 하는 리스프 방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스프, 그러니까 스킴이라는 데서 굉장히 영향을 이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하나만 잠깐 보겠습니다. 짧으니까. What's behind the statistics, the analytics, and the visualizations that today's brightest data scientists and business leaders rely on to make powerful decisions? You may not always see it, but it's there. It's called R, open source R. The statistical programming language that data experts the world over use for everything from mapping broad social and marketing trends online to developing the financial and climate models that help drive our economies and communities. But what exactly is R? And where did R start? Well, originally, R started here with two professors who wanted a better statistical platform for their students. So they created one, modeled after the statistical language S. They, along with many others, kept working on and using R, creating new tools for R, and finding new applications for R every day. Thanks to this worldwide community effort, R kept growing, with thousands of user-created libraries
does, letting experts quickly and easily interpret, interact with, and visualize data. Join the rapidly growing community of R users worldwide and see how open source R continues to shape the future of statistical analysis and data science. 요 동영상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MS의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그 팔렸는데요. 그 레볼루션 아날리틱스라고 R을 이제 하는 그 벤처 기업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MS가 샀고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 이제 R은 소위 말해서 언어적인 건데요.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실제로 하는 거 보여드리고요. 이제 벡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벡터는 쉽게 말씀드리면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 국어에서 성적이 이렇다라고 하면 뭐 평균 이렇게 mean,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구하면 그다음에 x의 두 번째 87, 그 x 중에 90점 이상 보다 큰 거를 이제 구하라 그러면 93, 99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벡터 이제 를 취급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단일, 그러니까 우리가 아토믹 벡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칼라죠 일종의. 그래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 구조인데 엑셀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MTCAR라고 하는데 이거 워낙에 교육용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교육용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어떤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헤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그 데이터 프레임인데, 그러니까 6개 정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은 각각의 그 열들이 이 길이가 같아야지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의 열 안에는 같은 데이터 타입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간단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 언어가 이제 조금 이제 까다로운 부분들은 이게 집합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은 굉장히 한 줄로 그냥 팍 끝내버릴 수 있고 모르면 한 10몇 줄 가야지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익숙해지다 보면 굉장히 편리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자동차의 그 연비를 실린더 그 배기통인가요? 그래서 그거의 숫자에 따라서 나눠서 평균을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기통, 6기통, 8기통은 각각의 이제 그 연비가 뭐 26, 19, 15다. 그래서 요 한 줄로 그냥 딱 그 계산을 해낼 수 있는. 뭐 이것도 조금 복잡한 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래는 패키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아까 베이스가 한 150메가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강력한 것이 예를 들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패키지라고 하는 것들을 크란 사이트에 이제 올려져 있습니다. 지금 지금 7,000개 정도 됩니다. 자기가 그 목적에 이제 사용하다 보면 이게 뭐를 사용하게 해야지 되는지 다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 이제 그냥 공짜로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디플라이어라고 하는 그런 이 패키지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패키지인데 이제 말하듯이 이제 그 언어를 쓰듯이 합니다. 예를 들면 MTCAR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받아서 그거를 CY로 그룹핑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평균을 이제 계산한 다음에 그 계산한 거는 mean MPG라고 하는 변수를 줘라.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CY로 아까 구분해서 mean 이렇게. 그래서 저게 저희 병원 데이터 이렇게 좀 가끔 달아보는데 병원 데이터도 저희가 그 재활병원 중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커서 1년간의 제 데이터 기록을 하게 되면 엑셀로 담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R 같은 경우는 수십만 건을 이제 한꺼번에 처리해도 가능하고요. 물론 이따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데이터 처리도 이제 그냥 리얼타임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파워풀한, 이게 아주 간단한 사례인데 워낙에 이렇게 통계 분석에 이제 했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SPSS 돌려보면 클릭하면
결과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SPSS 통계하면 SPSS 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얘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게 어떤 결과물을 계속 쫙 내놓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가지고 변수에 저장하고 다시 쓰고 다시 쓰고 다시 쓰고 다시 쓰고 막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리니어 모델링을 이제 해보면 그 중에 이제 그 아노바 테이블만 꺼내보려면 이렇거든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엄청난 많은 통계 그냥 저는 그냥 하나만 보여드리고요. 머신러닝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툴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그 요즘에 관심들도 많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피셔라고 하는 통계학자의 그 아이리스 데이터는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붓꽃의 그 이렇게 꽃잎 그 이제 길이를 뭐 이거 이제 이걸 세판이라고 그러고 요 꽃풀인가요? 뭐 요 길이를 페탈을 해가지고 이걸 150개 정도가 이렇게 그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각 아종별로 이렇게 해봤더니 뭐 이런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의 그 꽃잎에 대한 데이터고 이게 이제 그 아종에 대한 그거죠. 그래서 이 아종을 없애버리고요. 이제 없애버리고 그냥 우리가 해보는 거죠. 그럼 이 꽃잎의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아종을 분리해낼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없앤 다음에 한 3개로 나눠봐. 우리가 K-mean clustering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러니까 한 3개로 나눠봐라. 그랬더니 이제 3개로 이제 나눠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봤더니 한 2개만 그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정확하게 워낙에 알고 있는 그 아종하고 일치합니다. 이게 뭐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뭐 간단해 보여도 이게 우리가 추천 서비스의 그런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책도 고민하고 이것도 고민해봤으면 그 다음 우리가 그 사이트에 우리가 아마존 특히 그렇지만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각각의 고객 1, 2, 3 뭐 이렇게 고객이라고 생각하면 고객이 구매했던 그 히스토리 이거를 이제 우리가 K-mean clustering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 포인트에서 각각의 그 고객들마다 그 수학적인 거리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최적화해가지고 딱 만들어내는 게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천 시스템의 원리입니다, 실은. 그래서 이런 뭐 기계학습에 관련된 그런 것들도 많이 이제 나와 있고요. 물론 이제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만들어서 이제 그 함수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언어적인 특성을 잠깐만 보면 이게 그 함수형 언어하고 이제 객체 지향형 언어의 두 가지 아주 큰 맥이 있는데요. 이 둘 다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워낙에 R하고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그런 언어가 스킴이라고 하는 같은 조상에서 이제 분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함수형 언어로서의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도 웹의 중요한 언어로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지 되는 언어인데 이런 자바스크립트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R 자체가. 그리고 뭐 객체 지향형 물론 이제 일반적인 객체 지향형 언어하고 조금 다릅니다만은 객체 지향하고요. 그리고 이게 프로그래머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게 R 데이터나 R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 인터랙티브한 환경,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개발된 게 아니고요. 뭐 하나 결과 보고 확인하고 결과 보고 확인하고 해서 입력하고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이렇게 하기 위해서 최적화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인터랙티브한 환경에서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약간 돌려서 물론 프로그래밍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해를 못하면 정말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래는 강력한 그래픽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베이스 기본 플롯이고요. 지지플롯2라고 하는 이 패키지인데 이게 한 12만 개 정도 된 점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픽의 문법, 그래머 오브 그래픽의 지지인데 이제 그래머 오브 그래픽스의 그런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래프의 원리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약간 수학적이기도 하고 약간 미학적이기도 하고 좀 그런 책인데
그거를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 R 언어로 이제 구해내는 게 이제 ggplot인데, 이제 이런 어떤 패키지들이 이제 사용을 하면 아주 예쁜 그래프들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다이아몬드의 그런 데이터인데, 다이아몬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AS라는 에셋 있고 미약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캐럿 있고, 그 다음에 X축, Y축, 프라이스, 그 다음에 이 커팅한 그 상태, 그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점 그래프로 이렇게 이제 3코드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변수가 3개 있는 거를 이제 보여줍니다. 뭐 이거 아주 간단한 예에 불과하고요. 이거보다 뭐 얼마든지 더 멋진 그래프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여드릴 거는 이제 요즘에 이제 저런 걸 우리가 스태티스티컬한 거를 이제 우리가 익스플로러티브 데이터 애널리시스라 해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통계적인 어떤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아까 같은 그런 것들은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웹들이 하도 발달되고 뭐 인포그래픽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죠. 인터랙티브한 플롯들. 이게 이제 뭐 매트릭스 그래픽스 하나 뭐 이렇게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코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 이렇게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아까 그런 라이브러리를 이제 R로 갖고 와서 해주는 게 아까 같은 그런 패키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이런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게 파워포인트에서 만들면 이게 구현이 가능하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하죠. 웹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이게 다이나믹하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랙티브 표 그러면 이게 아까 이제 아이리스 150개 되는 그런 데이터인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볼 수 있죠. 서칭도 되고 이제 소팅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터랙티브한 거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잠깐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이제 로컬 컴퓨터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고, 구름 위에서 뭔가를 하게끔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게 구름 위에 있어서 어떤 데이터가 지대로 이렇게 만들어져가 사람들이 와서 보면 이렇게 구해질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 그래프. 이것도 이제 하나 인터랙티브인데, 이게 이제 히트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어떤 숫자들을 그냥 그 세포로 이렇게 이제 아까 엠티 카지를 이렇게 했는데요. 뭐 이렇게 치면 우리 숫자에 따라서 뭐 가장 연비가 좋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녹색 계열의 이제 그걸 이제 하는 게 가장 연비가 높은 건데, 뭐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이시니까 국어 점수, 영어 점수, 한문 점수, 무슨 점수 해가지고 저기 1번에서부터 30번이라고 이렇게 해두면, 이게 각각의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에는 가장 높은 게 뭐였고 한문에도 볼 수 있습니다.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응용을 해보면 뭐 우리가 저기 아까 그 빌드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얘는 유전자 분석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암의 그런 위험이 높은지에 대해서 했던 거를 이걸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코드가 2줄이에요. 그 패키지를 이용하면. 그 다음에 이제 샤이니 웹앱인데, 제가 번역한 책도 이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아까 똑같은 그런 데이터인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웨이트, 차의 무게와 연비 이렇게 따졌는데, 마력하고 따졌을 때는 어떠니 뭐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리액티브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반응성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기법을 이제 R 언어로 이제 구현을 한 건데, 이것도 굉장히 포퓰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적인 환경에서 애들한테 이제 뭔가를 이제 보여주고 그래프 만들어주고 이렇게 굉장히 유리한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배우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산업적으로도 그렇지만 교육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고. 이게 R 패키지의 하나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이렇게 정말 리얼리 빅, 저는 아직 다뤄보지 않았습니다만 수기가 되고 뭐 수십 기가 되고 뭐 이런 데이터들을 R로 돌릴 때 R은 이 메모리를 자기한테 그 메모리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는 것만을 이제 그 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계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요즘에 이제 스파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뜨고 있는데요. 해둡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분산 병렬 처리하는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해둡이 나오면서 실은 이제 그런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파퓰러해지고 그런 게 있는데 이 해둡보다 약 한 10배 내지 100배 정도 빠른 게 스파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사실은 가능하지만 이걸 이제 그 스파크에서 이제 스파크 R이라고 해서 이 R 언어를 통해 가지고 이 스파크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그런 게 이제 개발이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거 하면 우리가 이런 것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럼 뭐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아까 같은 MS 애저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면 빌려 쓰는 거죠. 클러스팅 컴퓨터를 빌려가지고 돈 내가지고 이제 할 때 저걸 사용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R을 통해가지고 쫙 보내면 거기서 이게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R에서 우리가 다른 언어를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언어 환경에서 이 R을 이제 불러들여가지고 거기서 사용할 수도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시간이 지나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야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스티브 잡스를 좋아하고 이제 IT 하시는 분들인데 그 코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했는데. 근데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앞부분만 중요하다 그래 중요하대 가르쳐야 돼. 근데 왜 중요하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떻게 이제 생각하는지에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제가 코딩을 배워보니까 이게 코딩을 항상 이게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는 푸는 방법, 하나는 이렇게 굉장히 엮어가는 방법인데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 문제를 단계별로 이렇게 쪼개는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되고. 우리가 그거를 어떤 도구를 해가지고 뭔가 패키지를 내가 개발한다라고 할 때는 그걸 좀 모아가지고 공통적인 그런 부분들을 해서 추상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그림 관련돼서도 이제 이런 말들이 있는데 뭐 그림하고도 거의 뭐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제 코딩 공부하면서 이런 필로소피를 이제 철학들을 이제 배우게 됐고, 제가 이건 번역이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샤이니에 대한 번역이고, 두 번째 책은 이따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쓴 책입니다. 한 600페이지 되는 책이고 작년에 이제 냈던 책인데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얼마 안 됐습니다. 7월 말에 이제 냈는데요. 저거는 엑셀과 관련된 책입니다. 엑셀로 하는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할 때 이제 그 알고리즘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 저자는 이걸 엑셀로 해서 보여줍니다. 그 관련 과정을. 그러니까 아까 같은 예를 들면 K-민 클러스터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상점 발견이라든지 우리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내가 중국 가가지고 아마존에 접속해서 뭔가를 사면은 뭔가 연락이 오게 돼 있거든요. 되게 이상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상점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인공지능을 거기 채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런 인공지능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엑셀로 구현을 해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8월 첫 주 이제 IT 교보문고하고 S24에서 이제 IT 부분 7위인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괜찮은 책이기도 하고 반응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관심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제 재현 가능한 우리가 리프로듀서블 논문 이렇게 보시면 사실 이게 좀 논문 쓰시는 뭐 이제 교수님들이라든지 사실은 이게 페이킹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 의학계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돼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게 이 논문의 결과를 데이터에서 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에서 그 결과물까지 완전히 리프로듀서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은 또 재현이 그게 중요한 그런 어떤 우리 학문의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게끔.
적어도 이제 우리가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끼어 들어갔을 때는 그건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데이터에서부터 그 결과물들까지는 완전히 리프로듀스블 하게끔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나오는 그 오픈 사이언스의 어떤 주된 그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주제이고 이따가 좀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리프로듀스블 리서치를 가져서 이제 클라우드에서 가능하게끔 이제 하는 거. 마지막은 아니지만 잠깐 이제 최근에 이제 이광근 교수님이라고 이제 그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이신데 저 책을 한번 꼭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정말 앨런 튜링의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간결한 언어로 이 컴퓨터 과학에 대해서 일반인들을 위해서 써놓으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컴퓨터 인트로덕션에서는 정말 베스트 중에 베스트 아닌가. 정말 우리 외국 책에서도 보기 어려운 그런 책인 것 같고 정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었는데 근데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책은 어렵긴 어려운데 정말로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었고요. 이거 하고 잠깐 실제로 쓰는 걸 이제 하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제가 가지는 맥에서 이 R을 사용을 해가지고 리프로듀스블 리서치 방법으로 익스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만들고요. 그거를 이제 그 어떤 우리가 디렉토리에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 디렉토리를 도커라고 하는 요즘에 나오는 핫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커는 우리가 이제 물류 시스템, 컨테이너 뭐 이렇게 하는 그 도커 뭐 이런 건데요. 그 이름을 이렇게 따는데 이 컨테이너 안에 이제 우리가 뭐 자동차를 하건 뭘 하든 저 수출할 때는 다 컨테이너에 담아가지고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듯이 이 컨테이너에 담으면 애저에서도 보낼 수 있고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도 보낼 수 있고 뭐 구글 클라우드에서도 보낼 수 있고 이렇게 딱 크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도커라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도커는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 도커를 사용을 하게 되면 물론 다른 방법도 가상 머신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긴 있지만 가상 머신은 이제 전체 이제 다 가상 머신 자체가 예를 들면 우리가 맥에서 윈도우를 쓰게 되면 다 잡아버리는데 이 도커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 있는 컴퓨터 상에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눅스도 쓸 수 있고 이제 리눅스도 굉장히 주로는 리눅스인데 리눅스도 굉장히 여러 버전이 있고요. 뭐 우분투도 있고 그다음에 센토 레드햇 이런 굉장히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도커입니다. 그래서 이 도커를 여기서 이제 구동을 해가지고 이 도커 보고 이거를 돌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디렉토리를 공유하면서 도커야 네가 이거를 돌려줘. 그래서 그럼 돌려준 결과는 제가 이제 요 사이트 그 내부의 그 IP 주소를 해서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이제 하게 됩니다. 비슷하게 이제 잠깐 해서 R 말씀드리겠습니다. R은 그러니까 윈도우는 조금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요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맥에서는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치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고 그 난수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난수 1000개를 만들어줘.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거를 그래 그럼 그걸 히스토그램을 그려봐. 알겠고요. 이렇게 해서 그 그래프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아주 간단하죠. 아니 그러니까 아주 쉽지 않습니까? 저는 엑셀보다 이게 진짜 쉽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뭐냐면 저게 어렵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라고 해가지고 이게 한 발만 내딛으면 되는데 이걸 내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거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까 같은 ggplot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 하게 되면 이제 ggplot라고 하는 것을 불러라. ggplot를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라고 이렇게 이제 아까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봐보십시오. 이게 얼마만큼 많은 데이터인지 정말 이렇게 저걸 엑셀을 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53,940 케이스인데요. 뭐 그런 것들도 뭐 아까 같이 이제 저기 포인트를 아까 이제 500 몇 개를 저걸 다 한 거예요. 뭐 아까 같이 이제 그 컬러를 뭔가 좀 바꿔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뭐 조금 많은 것 중에 이제 하나 데이터. 그러니까 뭐 12만 개 뭐 이렇게 그렇게 쓸 일 없어서 난 그거 안 쓸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좋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처음에 이게 알이 부러워요. 이렇게 하얗게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진짜 화이트 스크린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어디 가야 돼? 그렇게 하는데 그렇잖아요. 데이터도 안 보이고 우리가 SPSS나 이런 거 보면 데이터 쫙 보면서 엑셀 딱 보면서 하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RStudio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이것도 무료집니다. 그러니까 RStudio라고 하는 게 이제 있어가지고 여기 MS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R을 먼저 설치를 하시고 RStudio를 깔면은 지가 알아서 다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보면 여기 이제 콘솔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 R을 그냥 그 위치로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슬라이드 보여드린 그거의 코드는 이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걸 누르게 되면 아까는 도커에서 돌아간 거지만 여기서는 이제 로컬, 진짜 로컬, 자기 윈도우에 이제 해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를 해놔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사이즈를 맞추면 되고요.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도움이 많이 될 거냐면요. 제가 그냥 처음에 이제 하시는 걸 그냥 처음에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거를 이제 열어가지고 파일 뉴 이제 R 마크다운이라고 조금 배우시면 되는데 제 책 사서 봐도 되고요.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이제 저런 게 있어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예를 들면 뭐 내가 이제 뭐 이그젠플 예제 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게 이제 예제로 이제 뜨는 건데요. 이렇게 저게 그냥 아까 같은 클릭하면 그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해놓으면 이게 바로 웹페이지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옆에서 보여드린 건데 약간 이제 예를 들면 이 제목은 이 이그젠플 이렇게 갔고요. 이름은 이렇게 갔고요. 알전 이렇게 갔고요. 그러니까 그다음 텍스트를 집어넣은 거는 이렇게 갔고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코드의 결과는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뭐 그 그래프는 여기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 돼 있으니까 잘 못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뭐 학생들의 이제 국어 실력이 나날이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됐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학생 하니까 이게 이렇게 해보고 돌려보겠습니다. 대충 뭘 나가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한 5명이 있는데요. 학생 5명의 평균은 뭐뭐다라고 이렇게 내가 결과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엑셀로 선생님들이 저기 데이터를 엑셀을 읽어드리는 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 R로 가져오는 것도. 뭐 저기 내가 직접 썼지만 엑셀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되는 것도 있고 저기 구름 위에 있는 어떤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딱 가져와서 이제 결과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다섯 명이 들어갔죠. 평균 이렇게 계산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코드를 없애버리고 싶으면 이제 그냥 코드를 없애면 됩니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물론 이제 한꺼번에 없애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런 리포팅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걸 논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와 코드가 있으면 그 오리지널부터 시작해서 그 결과물까지 우리가 다 오픈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그러니까 간단한 이제 하나를 돌리면요, 이 코드만 딱 뽑아냅니다. 딱 저장을 딱 별도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러면 그래 좋아. 근데 웹페이지잖아. 근데 나는 웹페이지 만들 일이 없어.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럼 나 워드로 한번 해볼게. 워드도 됩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워드로도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이텍을 이제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레이텍을 사용해가지고 레이텍 PDF 문서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글이 들어가서 이제 한글과 관련된 약간의 이제 몇 가지 코드를 좀 필요해서 이제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폭염이 긴급제한 문자, 긴급제한 이렇게 해서 이건 레이텍이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한글이 들어있군요. 한글 빼버리고 이런 PDF 문서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저는 계속 이거를 가지고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책이 600페이지 정도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걸 만약에 제가 워드 프로세서로 작업을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저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챕터를 나누고 그거를 책을 이제 하고 박사님 짧은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여기 그럼 제가 딱 든 생각인데 지금 만약에 데이터들이 지금 쌓여가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들이 점점 누적이 됐을 때 아까 같이 그렇게 웹페이지 형식으로 하면은 이게 쉽게 말하면 리얼타임으로 그게 변동되는 그래프로 이렇게 연동될 수가 있는지. 그럼요. 그게 주제인 거죠. 그러니까 다이나믹한
흐름을 이제 연동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 박사님 지금 질문은 시간 관계상 저희들 학계의 페이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네. 박사님 그거랑 쓰시고 그 알마크 다운으로 해서 보여주신 거 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박사님 하시는 대부분 활동들이 도커도 그렇고 알도 그렇고 리눅스에서 하시는 게 약간 더 효율적인 활동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왜 맥을 쓰시는지 궁금해가지고. 맥교. 이게 이제 저는 좋아서 그냥 제가 뭐 리눅스는 최근에 공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 겁니다. 최근에 공부를 해서 그런 거고. 잠깐 이것만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제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아까 이제 RStudi오는 아니지만 우리가 서블라임 텍스트라고 하는 그런 텍스트 에디터가 있는데 이걸 사용하고 R을 사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제가 주로 이제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에서 바로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바꾸면요, 바로 웹페이지에 바로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컴퓨터 하나 연결시켜서 저기다 놓고 이제 하면은요, 다른 내가서 보면 결과는 계속 이렇게 저기 그려지고 있고 나는 여기서 계속 보고 뭐 여기서 물론 볼 수도 있지만 좀 불편해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 저술 이렇게 그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알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아주 우스운 도구지만 아주 강력한, 정말로 강력한, 아까 이제 빌드 컨퍼런스에도 이제 연자분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를 배우려고 그러면 R을 배워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것이 강력한 언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아까 이제 HTML 페이지도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고,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뭔가를 가르칠 때는 클라우드 위주로 가르쳐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뭐가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뭐 컴퓨터 요구 안에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상품화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얘기할 게 너무 많이 잡았나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R이 대한 인트로덕션이 됐기를 이제 희망을 하고요. 제가 공부해 봤을 때 우리가 천천히 이제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